자, 시험 날짜 나온 사람 있어? 나왔지? 그지? 나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줘. 자기 고등학교 시험 날짜. 5월달 보는 학교 흔들어봐. 자기 5월에 본다. 4월에 봐, 다? 4월 26일? 언제? 전 모르는 4월 29일. 쟤는 아는데. 미친 거 아니야? 너 구봉초 다녀? 이 새끼가. 초등학교에서 쌈장 먹고 다니니까. 초등학교 일장 먹었습니다. 4월 26일? 8일? 9일, 29일. 그럼 5월까지 넘어가네? 5월 초까지. 5월 6일 우리 수업이 대체 휴일이던데? 휴일이라고요? 쉬어야 되겠네? 5월달에 시험일 학교는 저기 들어가서 그래. 차에 뭐 가지러 갔다가 차에만 들었다 나면 애가 맛이 가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작전을 좀 짜보자고요. 생명은 이쪽이 가장 키포인트인 건 알죠? 이쪽 문제들이 제일 어렵고 킬러 문항이 여기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다가 앞부분은 선생님도 틀린 부분만 잡고 계속 가면은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요 암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략적 계산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좀 위험한 곳이에요. 동감각도 필요하고 논리적 사고도 필요하고 그런 곳이라 전도 속도 쪽은 좀 유심히 봅시다. 자, 이 단어는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 배웠던 항상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생명현상 중에 항상성. 항상성에 관여하는 것이 신경계하고 호르몬계잖아요. 그 신경계의 첫 출발지예요, 여기가. 신경계라는 기관계에도 뭐 세포가 있을 것이고 조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세포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뉴런이라는 게 신경세포의 가장 기본 단위체거든요. 구조적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기능적으로도 구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쓰여진 이 신경세포, 뉴런은, 운동 뉴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합 뉴런은 여러분 여기 보여지는 마치 슈반세포, 마리집층이라고 불리는 이 슈반세포가 연합 뉴런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연합 뉴런이 무엇이냐면, 뉴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크게 구분하면, 기본적으로 걔들이 구조적인 특징하고 기능적인 특징이 있어요. 구조적인 건 뭐 마리집이 있다, 마리집이 없다, 이 정도. 그 다음에 기능적인 건 감각을 받아들인다, 분석한다, 그 다음 명령을 내린다. 이 세 종류로 뉴런들을 구분합니다. 기본적인 나온 뉴런은 운동 뉴런에 해당되는데, 세포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포를 부르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핵이 있잖아요, 핵이. 근데 얘는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어요. 앞에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돌기 중에 가장 긴 돌기를 축삭돌기라 불러요. 그리고 이 축삭돌기를 특정 부분을 잘라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요 부분, 이런 걸 신경섬유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배울 거예요. 신경섬유에 대해서. 자, 이 신경섬유는 전기적인 전도에 의해서 시그널이 전달이 되거든요. 이 조절기작, 전기적 전이차엔 조절기작은 이 속에 들어있는 세포들 속에 있는 막 있죠. 막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뭐 나트륨 칼륨 펌프라든가 통로 단백질이라든가 운반체 단백질 등이 계속해서 이온들을 들고 날게 함으로써 전이를 갖게 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그 돌기를 축삭돌기. 그 다음 이 앞에 짧은 돌기 보이죠? 이런 돌기를 가지돌기라 불러요. 이들은 모든 신호를 받아들이고 전달해주는 주 목적이 있어요. 뉴런의 목적은. 그러니까 로봇 같은 애들 중에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선. 앞에 조금 받아들이는 쪽이죠. 가지돌기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걸 수상돌기라고도 불렀어요. 뭔가 신호를 받아들인다.
요 앞에 있는 게 가지돌기. 그 중에 가장 긴 돌기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이게 축삭돌기입니다. 그래서 가지돌기, 축삭돌기. 중요한 건 이것도 세포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 존재하고 세포막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기능적으로 뭐 간세포는 간의 역할을 하듯이 뉴런은 신경의 전달 역할을 한다 라고 배워두세요. 거기에 축삭돌기 쪽에 기본적으로 핵이 없는 슈반세포, 그러니까 요 중간에 핵이 껴 있어요. 겉에는 핵이 표현이 안 되거든요. 얘가 둘러싸가지고 이 축삭돌기, 신경섬유죠. 얘를 둘러싸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진화된 애들이 있어요. 알았습니까? 마리집이 있으면 신경 전도, 그러니까 우리 자극의 전도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 요 가운데,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 가운데를 과학자 이름을 따서 랑비에라고, 랑비에 결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전기적 신호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자극을 딱 주는 신호를 가지고 하이패스처럼 무사통과에 쭉쭉 빠지는, 이게 마리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리집이 있다면 마리집이 없는 신경 섬유도 있겠죠. 그런 뉴런을 민마리집 뉴런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실질적인 마리집이 있다, 마리집이 없다. 그랬을 때 마리집이 있는 뉴런이 훨씬 전도 속도가 빠르다. 대신 전도 속도와 반응의 크기는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이게 세포 한 개잖아요. 그죠? 세포가 한 개 있으면 외부 자극을 딱 수용하는 그 세기가 역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역치 이상의 외부 자극을 받아도 반응은 동일해요. 이 세포가 낼 수 있는 반응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외부 자극이 아무리 세워도 우리가 느끼는 자극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 외부에서 막 강한 자극을 받으면 점점 고통이 심해지잖아요. 그럼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그 반응의 크기에 해당되는 세포들이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 세면 반응에 참여하는 뉴런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뉴런들은 각각 최소 역치가 서로 다른 애들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뉴런 하나에다가 외부에서 굉장히 센 자극을 줬다고 전도 속도가 빨라지진 않아요. 딱 느끼잖아요? 그러면 속도, 반응의 속도는 일정합니다. 알겠습니까? 외부 자극이 아무리 세더라도 전도 속도는 뉴런 하나 내에서 더 이상 빨라지진 않는다. 알겠지? 그게 이제 베보라는 과학자의 베보 이론인데, 실무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걸 학교 선생님들이 혹시 여기 진도 나간 학교 손 들어봐요. 실무율 가르쳐 줬어요? 아니요. 베보 법칙 안 해줬어요? 베보 상수도 그렇죠? 그냥 외부 자극이, 얘가 딱 느끼는 자극을, 최소한의 자극을 역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다 시험에 내요. 역치 이상에서 외부 자극이 아무리 세더라도 반응의 크기는 똑같다고. 이 반응의 크기를 뒤에서 이제 우리가 활동전이라고 표시하거든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자, 뉴런 하나의 모습을 봤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구조적으로 마리집이 있고 민마리집이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뉴런의 종류를 봅시다. 마리집에 유무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이 있는데 슈반세포로 구성된 마리집이 존재한다면 전도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것은 실제로 고등생물에서 되게 많이 발견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뒷얘기는 둘째치고 흥분 전도 속도가 상당히 빠른 곳이 필요하고요. 그럼 이런 건 어디 쪽에 많을까요? 무조건 반사가 필요로 하는 곳도 있죠. 그죠? 우리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 돌멩이가 날아오는 걸 피하는 거죠. 웬 먼지가 들어오는 걸 눈꺼풀 막는 거.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곳에 마리집 신경들이 되게 많이 분포합니다. 그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마리집이 존재하지 않는 게 요구이거든요. 연합뉴런.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건 거리가 짧아서 그래요. 알았습니까? 연합뉴런은 보통 중추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인데 뇌에 있거나 척수에 있어요. 그래서 인근하는 그 전달 그 거리가 되게 짧기 때문에 마리집이 진화할 필요가 없었다. 알겠지? 명심할 건 마리집 신경보다는 민마리집 신경이 전도 속도가
느리다라고 알고 계십시오. 자, 뉴런을 제가 간단하게, 요 긴 게 무슨 돌기? 축삭돌기. 무슨 섬유? 신경섬유. 근데 제가 요거 그리면, 요거는 마리집이야, 민마리집이야? 마리집. 그래서 외부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줘요, 이렇게. 역치 이상한 거. 누구에 먼저 도착해요? A에 먼저 도착한다. 가끔 이런 문제 나와요. 외부 자극을 세게 줬다 이거죠. 똑같아요. AC. 알았죠? 꼭 기억하십시오. 왜요? 반응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배보상수 해가지고 뭐 일반 생물학이나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자, 기능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볼게요. 감각뉴런은 꼭 앞에 감각기관이 있어요.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피부라든가 이런. 거기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끌고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어때요? 세포의 핵이 중간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세포에게 존재하는 걸 신경세포체라고 하거든요. 세포체가 중간에 있고 뭐가 발달했어요? 가지가 발달한 거야. 얘들 어떻게든 수용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가운데 있는 애가 누구라고요? 이게 연합뉴런이에요. 가운데 있는 거. 짧죠? 그 다음에 명령을 쭉 전달해주는 이 뉴런이 무슨 뉴런이에요? 이 끝에 뭐가 있는 거야? 운동기관이 있겠죠? 대부분 근육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근육을 움직여서 기관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근육 쪽에 이런 뉴런들, 운동 뉴런들이 분포해 있다. 자, 요게 연합 뉴런이고요. 문제 하나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위아래 차이점이 뭐예요? 방향.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감각기관이 있어요? A하고 D죠. 이렇게 방향 바꿔서 시험에 출제합니다. 조심하세요. 그 운동기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B하고 C 쪽에 있겠죠? 항상, 자, 전도는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알았어요?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여기가 무슨 돌기? 축사. 이 앞에 무슨 돌기 있겠어요? 바지. 여기 무슨 돌기? 축사. 바지. 축가 계속 축가 쭉 가. 알겠어요? 거꾸로 가면 하축. 가축됩니다. 알았어요? 거꾸로 가지 마세요. 거꾸로 못 갑니다. 그럼 여기가 뭐예요? 축가 이쪽으로. 아셨죠? 이런 표현을 보시고 그 다음 보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뒤쪽에 가서 이런 세포들이 모이면 뭘 만든다? 기관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가 되고요. 신경세포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애가 무슨? 중추. 가운데 있다. 중추. 신경계라고. 중추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이 무슨 뉴런이다? 연합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중추 신경계는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뇌는 다시 대뇌와 나머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연합 뉴런 쪽을 뭐라 부른다? 중추 신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감각의 처음, 끝, 이것들을 얘들 둘의 조직세포, 뉴런들을 뭉쳐서 말초신경계라고 불러요. 자, 말초신경계 무슨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각과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 감각은 기능적으로 자극을 중추신경계주로 전달해 주니까 뇌를 중심으로 잡는다는 뭐예요? 구심성 뉴런이 아니겠느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심성. 근데 운동 뉴런은 밖으로 신경, 운동기관 쪽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중심에서 원심성 뉴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시겠죠? 원심성은 운동 뉴런을 칭하는 말이고,
구심성은 감각 뉴런을 칭하는 말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A, B처럼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가 감각기관, 여기가 운동기관이지만 밑에처럼 CD처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고 반응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리집은 중추신경계엔 존재하지 않는다. 감각뉴런과 운동뉴런 쪽에 마리집이 많이 분포하고요. 실제로 그 자율신경계라고 해가지고 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직접적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직접적 몸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반사가 있어요. 무조건 반사. 그 애들이 마리집이 되게 많습니다. 알겠죠? 그런 유들. 정보의 처리, 그 다음에 뭐 운동계, 뭐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의 역할을 구심성, 연합, 원심성이 담당을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 보시면 무슨 뉴런? 이게 감각 뉴런이죠. 얘가 무슨 뉴런? 연합. 여기 연합 뉴런은 마리집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운동 뉴런. 그래서 얘들을 무슨 신경계? 말초. 가운데 있는 애를 중추.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구체적으로 딱 구분해서 공부하세요. 자, 전달 속도 비교 보세요. 여기 보시면 A하고 D는 좀 강한 자극이라는 표현을 써놨잖아요.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 네 개의 자극이 모두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면 어차피 받아들이는 반응의 크기는 동일하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떨어진 곳이 있죠.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시냅스는 신경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쪽에 절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감각의 일반화를 오류를 막기 위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벌려놔야 다른 뉴런들이 와서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어디 것만 받아들이라고 다른 자극을 딱 차단하는 걸 막아주려고 열어놓은 거죠. 열어놔서 다른 모든 정보들이 돌아서 종합적 분석이 가능하게끔 끊어준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이게 끊어버리면 속도가 느려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냐? 이렇게 축삭돌기 신경섬유를 움직이는 것이 전기적 전도라고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절이 돼버리면 이제 축삭돌기 말단에서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화학적 전달이라고 부르거든요. 화학적 전달이 전기적 전도보다 훨씬 느려요. 알겠죠? 다시요. 이렇게 신경절이 존재하면 속도가 뚝 떨어진다는 거. 이건 얘보다 떨어져요. 민마리집보다도. 여러분 둘을 비교해볼까? 누가 빨라? B, C 중에? 당연히 C가 빠르겠죠. 그러면 자, 문제는 이거죠. A, B 중에 누가 빠를까요? 동일해요. 외부 자극을 아무리 세게 줘도 받아들이는 반응의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반응의 크기를 전이라 부르거든요. 활동적인 동일하기 때문에 A든 B든 외부 자극의 세기가 세지더라도 반응 속도는 똑같다. 그래서 A, B는 같다. 제일 느린 건 절이 있는 애들이다. 누구? T.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뭐예요? 절이 있나 없나. 그 다음 마리집의 존재 유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외부 자극의 세기는 상관이 없다. 역치 이상이면 자극이 세든 약하든 동일한. 근데 가끔 여러분 요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직경이거든요. 이 직경이 굵잖아요. 여러분들 전선도 굵으면 어때요? 저항이 줄어서 전류 많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삭의 내직경이 굵다면, 면적이 넓다면 벌써 움직이는 이온의 양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극이 이동을 하려면 전류를 통해야 되는데 이 전류를 통하는 게 무기염류들이에요. 특히 양이온들이요. 나트륨이나 칼륨 이온들의 움직임 때문에 전이가 생기고 전도가 생기는데 그 들어왔다 나가는 양이 직경이 굵으면 더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속도를 훨씬 빠르게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마리집이냐 민마리집이냐. 근데 하나 더 한다면 굵기도. 굵을수록 빠르다. 요 정도까지 알아두면 뭐 할 건 다 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마지막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부 자극이 세다고 전도속도가 빠른 건 아니다. 알겠지? 역치 이상의 자극이면 반응의 크기는 동일하다라고 알아두십시오. 저기 흉범이 엄마? 한번 볼게요. 네, 그러세요. 멋진데?
좀 싹바가지 없는데요? 그런가? 저 선생님의 수업을 안 들으려고 아, 그런 거 같죠? 어떻게 없애버릴까요? 주제일까요? 이따 쉬는 시간에 조용히 뒤로 부릅시다. 여러분 여기 딱 떠있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이 장소가 한 곳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디에 한 곳이다? 신경섬유 중에 한 곳이에요. 신경섬유는 무슨 돌기죠? 축사. 나 부시했어. 이거요? 그냥 잘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돌기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축사 돌고요. 됐죠? 하나 딱 정해볼게요. 이 지점. 알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이게 전이차거든요. 밖에 요를 확대하면 넓겠죠. 직경이 넓어지겠죠. 이 세포, 특히 신경섬유 안쪽, 세포 안쪽이죠. 안쪽과 바깥쪽을 비교했을 때 전이가 차이가 나는 걸 분극이라 불러요. 알았습니까? 분극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전이가 일정한 차이가 계속 유지되는 걸 분극현상이라 부르고요. 이 전이가 무너지는 걸 탈분극이라 부릅니다. 다시 원위치의 전이차로 돌아가는 걸 재분극이라 부르고요. 그것이 갔다가 관성 있잖아요. 우리 달리기 하다 100m 달리다 또 쓰려면 저 한참 뛰어가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분극처럼 떨어졌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게 분극이라면 어디 한 군데에서 바로 이 현상이 차례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한 곳에서. 알겠지? 이 한 곳에서 이게 일어나는 동안 알았니? 양쪽에 똑같은 거리에서 알았니? 똑같은 거리에서 그대로 현상이 일합니다. 분탈, 재, 과, 분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탈, 재, 과, 분이. 자연스럽게 쫙 일어나는 게 이게 자극이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여기가 이것이 일어나는 동안 딴 데도 이게 시작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일어났다가 앉는 동안 옆에도 일어났다 앉는다고요. 무슨 응원할 때? 파도 타기 응원할 때. 이해 갔어요? 우리는 일어났다 앉기만 하잖아요. 그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는 건 되게 재밌어요. 맨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앉는데 사진을 찍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러고 찍혔어요. 이러고. 이게 일어나는 모습인지 내려가는 모습인지 모를 거죠. 그죠? 모르겠잖아요. 전이가 똑같아진다는 건데 그런 걸 빌미 삼아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되게 많이 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건 확실하죠. 똑바로 서 있는 그림이 있고 완전히 앉아 있는 그림이 있으면 걔는 정확한 거 아니야. 얘는 섰다. 얘는 앉았다.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애매하잖아. 그럼 우리가 사진을 찍었다. 섰다. 앉았다는 확실하죠. 사진 한 장으로. 근데 중간 사진이 쌍으로 잡혀요. 항상. 일어날 때 찍히는 사진, 앉을 때 찍히는 사진으로. 똑같이 잡혀요. 알았습니까? 그런 현상들을 제대로 구분하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한 곳에서 이 현상이 차근차근 일어나는데 잘 들으세요. 이것이 일어나는 시간을 우리는 전이 시간이라고 할 거예요. 뭐라 부른다고요? 전이 시간. 그 하나의 그 전이 자체가 쭉 유지하다가 빵 탈분극이 됐다가 다시 재분극, 과분극이 됐다 원위치로 돌아오는. 알았습니까? 요런 현상을 전이 시간이라 부를 거고 전이 시간은 그래서 봐요. 요 빨간색에서 일어나는 전이 시간과 노란색이 일어나는 전이 시간 같은 신경섬유라면 어디든 같습니다. 알겠죠? 전이 시간은 어디든 같은 뉴런 안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면 요렇게 움직이는 요 시간은 뭐라 부를래요? 전도 시간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전도 시간이 아까 누구 영향을 받았어요? 마리집. 굵기. 기억나요, 아까? 시냅스의 유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파란 거라고 한다면 시냅스는 별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얘기니까. 우리 요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결국 마리집이냐 아니냐. 근데 이 분탈 제과분이요, 일어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거기 뭐예요? 마리집이요. 마리집 내에서는 이게 안 일어나요.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 무슨 결절? 랑드의 결절. 거기서 이게 일어나요. 거기서 딱 튕겨주면 그 스파크가 마리집은 무사통과입니다. 쭉 빠져나가요. 도약전도라 하거든요. 쭉 빠져나가요. 하이패스예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랑드의 결절에 가서 다시 이게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얘들이 이제 신호도 전달해 주지만 이온들, 이런 것들에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얘들이.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배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뭐 있어요? 분극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러자. 살아있는 생명체는 무조건 뉴런에 분극이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분극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분극이 깨지고 흐지부지해진다.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물질 대사 배우고 막 이럴 때 여러분, 기초 대사량이라는 거 배웠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잠만 자도 에너지가 어떻다? 소비되죠? 바로 그 중에 일부가 여기에 쓰입니다. 알았지? 특히 이거의 공통점 뭐예요? 소화. 마지막에는 확산, 다음에는 뭘로? ATP를 쓰죠. 우리가 재흡수에서도 세뇨관으로 지나가는 아미노산 포도당을 100% 재흡수하죠. ATP 쓰죠. 네. 여기서 이 분극을 하기 위해서 ATP를 쓰는 단백질이 있어요. 세포막 단백질. 그게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ATP를 쓴다는 말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쭉 빠지는 게 뭐죠? 에너지 필요 없이? 확산이죠. 네. 이걸 거스른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ATP 써야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올린다고요. 에너지를 써야죠. 원래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그치? 그거를 원리를 알면 또 출제자가 뭘 물어볼지 뻔히 압니다. 보세요. 얘는 평상시의 신경섬유의 자세예요. 평상시의 자세. 자, 자극을 받고 있지 않을 때의 상태다. 여러분들이 뭐 사람이 죽지 않고 가사 상태로 있어도 얘는 계속 움직여요.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무슨 전화? 음전화, 바깥쪽은 양전화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세포막이에요. 이게 분극 상태로 한다면 기억, 니은 중에 누가 안쪽이라고요? 기억. 기억이 안쪽이 됩니다. 제가 위에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그럼 확실해지죠. 그럼 여기 어디라고? 니은이 되는 거예요. 이 전이를 유지하는 걸 분극이라 한다고요. 알겠죠? 신경섬유, 제가 이렇게 쓱 그린 이 선, 굵게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3D로 그려봐요. 3D로. 3D. 이렇게. 그럼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5분 쉬었다 와라. 쓰러져 자는 그대들이요. 분극하다 끝났잖아. 그지? 얘들아, 분극 상태를 유지하려면, 알았니? 얘가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알아둬. 무슨 얘기야?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고. 이 에너지는 기초 대사량에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도 계속 일어나야 될 일이다. 자, 이 전이라는 말을 좀 잠깐만 봐봐. 전위. 전이라는 건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항상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얘가 흘러. 이걸 뭐라고 한다? 생체 신호라고 그래. 이걸 생체 신호.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 시그널이 이동을 하거든. 그러려면 전위를 항상 다 낮게 해놓은 다음에 외부 자극이 딱 주어지는 곳 있지. 거기가 갑자기 전위가 팡 커져야 돼. 걔를 중심으로 구심점으로 옆으로 쫙 퍼져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분극을 계속 유지하려면 수많은 신경 섬유들이 모두 안쪽에서 얘를 갖고 있어야 돼. 누구보다야? 밖에보다. 밖에보다 안쪽이 전위가 낮아야 돼. 전위가 낮다. 여기는 높다. 그러려면 여기에 전위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떤 방식을 쓰느냐? 이런 방식을 쓴다는 거야. 내보내고 받는. 알았지? 특히 양이온들을 내보내고 또 양이온을 받아야 돼. 이게 생체의 원리상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노란색의 이온수가 많아야 되냐? 빨간색의 이온수가 많아야 되냐? 음전할 때 되면. 노란. 당연하지. 그래서 그게 비율적으로 봤더니 3개, 2개 정도 되더란 얘기야, 이게. 알았니? 그럼 얘는 누구를 내보내냐 봤더니 이거야. 잘 알아둬야 돼, 이거. 이걸 내가 무슨 수송이라고 했냐, 지금 이걸. 그래, 능동이라고 했어, 능동. 에너지를 쓸 정도로. 그럼 나트륨이온 정보 하나 떴다. 나트륨이온의 농도는 세포 안하고 세포 밖 중에 누가 높아야 돼? 밖이 높아야 돼, 농도가. 이거 시험에 맨날 나와. 알았니? 밖의 농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밖으로 강제로 빼내야 되는 거야. 그 이 빨간색의 선은 누구냐? 칼륨이야. 칼륨이온. 그럼 칼륨이온의 농도는 이렇게 되는 거지. 세포 안쪽과 세포 밖 중에 어디가? 안에가 높아야 돼. 이거는 분극이든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과분극 어느 순간이든 똑같다는 거야. 알았니? 이런 일들이 여기만 일어나냐고. 아니지. 여기도 일어나요. 어디든 다 계속 일어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잘 봅니다. 해놓고 이게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다시 분극. 어느 때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지금 이 화살표가 예를 들어서요. 나트륨이온이라면 분극 상태라면 기억은 어떤 상태죠? 세포 안쪽 상태가 돼야죠. 근데 시험 문제 낼 때 요렇게 화살표하고 요 화살표 구분 잘 하십시오. 지금 제가 그냥 이게 만약에 분극이면 이럴 텐데 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중에 일방적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2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통로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이런 애들을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해놓고 칼륨이온 생략 안 해요. 같이 써주죠, 항상.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알았어요? 얘들은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언제든.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통로 단백질 얘기예요. 나트륨 이온이 지나가니까 무슨 통로 단백질이에요? 나트륨 통로 단백질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만 보세요. 이건 평상시에 항상 안쪽을 음으로 유지하고 있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럴 때 뭐가 소모된다? ATP가 소모된다. 그리고 얘들뿐만 아니라 안쪽에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풍부하게 존재를 합니다. 도와주죠. 음전하를 떨어뜨리게. 이게 약 마이너스 70mV 정도 됩니다. 알겠어요? 지금 현재 이것이 분극 상태고요. 자극을 받지 않고 있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전이차가 얼마나 난다고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이 난다고요, 지금. 알았어요? 전이차가 클수록 더 전류를 잘 통하거든요. 여러분, 축삭돌기마다요. 마이너스 70도 있고요. 뭐 마이너스 70.5 이런 것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평상시 모든 패턴이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상태라고요? 분극 상태입니다. 분극 상태. 이걸 어디? 축삭돌기 어디? 여러분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니고 가지돌기도 다 똑같습니다. 알았어요? 결국 뉴런을 둘러싸는 세포막에는 밖에 안쪽의 경계에 확실히 마이너스 70mV만큼의 휴지 전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다른 세포들과 차이점이야. 신경세포에. 알았죠? 이런 자극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애들을 다 뭐라 부른다고?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출발이 됐어. 이걸로.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외부 자극이 딱 들어오는 거야. 자, 보세요. 외부에 자극이 딱 도착을 합니다. 근데 어떤 자극이에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에요. 역치는 그 신경 섬유가 축삭돌기죠. 받아들일 수, 인지할 수 있는, 그 생명체가 인지할 수 있는 최소 자극의 세기를 말해요. 예를 들어 냄새로 따져볼까요? 후각으로 따지면 강아지하고 저희하고 누가 역치가 낮을 것 같아요? 강아지가 더 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반응할 수 있는 그 세기가 약한 애들이 예민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인간보다 냄새를 더 잘 맡잖아, 댕댕이들이. 그치? 역치가 낮을수록 예민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축삭돌기들이요, 역치가 동일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뉴런이든 간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 확산이에요. 얘는 누구라고요? 확산이에요. 그러면 열려 이런다면 이 투과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평상시에도 나트륨 이온은 투과되고 있어요. 알죠? 어디로? 안에서 밖으로요. 근데 뭐가 소모돼요? ATP가 소모돼요. 왜요? 밖에 농도가 진해서. 근데 통로 단백질이 활짝 개폐되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쫙. 알겠어요? 쫙 쏟아져 들어옵니다. 몇 억 개 정도가 1초에 막 쫙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안쪽에 세포막 안쪽의 전이가 어떻게 될까요? 상승을 하게 되겠죠. 쭉 올라갑니다. 그 부분만요. 알았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세포막을 그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원래 뭐 떠요? 이걸 떠요. 누구 덕분에? 마이너스 단백질하고 나트륨 칼륨 펌프 덕분에. 보이죠? 이게 누구라고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야. 노란 색깔이 누구 방향이에요? 나트륨 이온의 방향이고요. 빨간 색깔이 칼륨 이온의 방향이에요.
알았습니까? 나트륨이온의 농도는 밖에가 높다는 거죠. 밖에가. 칼륨이온은 안에가 높다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네모로 쓴 게 누구냐? 이게 얘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단백질이에요. 얘가 오픈이 된다는 겁니다. 외부 착을 딱 받는 순간 수용체가 반응을 해서 얘를 개폐를 시켜요. 빵.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일방적으로. 알겠어요? 일방적으로. 이 누구의 이동이라고요? 그럼 얘는 고농도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농도로 가는 거잖아. 맞지? 이거 무슨 원리라고? 확산. 그럼 이쪽으로 확 들어오게 되면 이 마이너스가 뭐로 바뀌는 거야? 다 플러스로 바뀌는데 누구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안쪽의 전이보다야. 전이보다 옆에 있는 애들보다 전이가 높아진다고.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항상 밖에보다는 안쪽이 전이가 어때요? 작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가 막 들어와도 솔직히 갑자기 플러스로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가 적어도 이쪽 좌우측보다는 전이가 높아요. 왜? 얘들은 항상 얼마일 거니까. 이거일 거니까. 알겠니? 이런 애가 나트륨이 들어와서 이 정도만 되더라도 어때요? 높은 거잖아. 그러면 이동합니다. 전류가. 근데 얘가 어디까지 가느냐?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쭉. 얘들이 들어오는 힘이 있어서. 알겠죠? 쭉 올라가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있죠? 통로가 딱 닫혀요. 알았습니까? 여기 전이가 수용체 이상의 그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통로가 딱 닫힙니다. 그리고 누가 열리냐? 칼륨이온 통로가 열려요. 자, 이 칼륨이온 통로는 제가 뭐 요렇게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안쪽이 높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 빨간색의 칼륨이온 통로는 내부가 음전화가 되는데 도움을 줘요, 방해해요? 도움을 주겠죠. 안에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양이온이 나가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얘들은요, 평상시 분극 상태에도 일부가 열려 있어요, 일부가. 알았어요? 내 말을 잘 들어봐요. 나트륨 이온은 평상시 분극 상태에서는 이동한다, 안 한다? 또 짤래짤래 한다. 이동하지.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그지? 몇 개가 밖으로 나갔어? 아까. 3개. 근데 칼륨 몇 개 들어왔어? 그런데 칼륨 펌프는 있잖아. 잘 들어. 평상시에도 일부가 열려 있어. 내부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도움을 주니까 일부가 열려 있다고. 그러면 투과성 면으로는 나트륨과 칼륨 중에 분극 상태일 때 누가 높아? 칼륨이 높아, 약간. 알았니? 그러다가 탈분극이 됐을 때는 나트륨 이온이 급격히 올라가. 쫙 투과성이. 왜? 외부에 쏟아져 들어오니까. 막을 투과되는 정도를 투과성이라 불러. 알았니? 그러다가 이 나트륨 통로가 닫히면 어떻게 되냐? 줄지, 확 줄지. 빵을 치진 않아. 누가 있어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하고 있거든. 그런데 걔가 막 줄어들 때 갑자기 확 커지는 놈이 누구라고? 칼륨이온이야. 칼륨이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온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강제로 음전화를 떨어뜨려, 계속. 그게 뒤에서 배우는 재분극이야. 자, 그림 잘 봐. 이 화살표가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지. 들어가고 나가는 거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 동시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 나트륨 칼륨 펌프야. 근데 하나 일방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칼륨이온인지 나트륨이온인지 잘 봐. 이게 나트륨이온이다. 그럼 여기가 밖이야. 여기는 아니고.
이게 탈분극이다. 알겠지? 탈분극은 어떤 통로 단백질이 열린다고? 나트륨이온 통로 단백질이 딱 열려. 나트륨의 투과성이 확 증가해. 그럼 그 부분이 전이가 상승해. 쭉. 최대 어디까지? 플러스 30까지 올라갔다가 30을 정점으로 떨어져. 왜? 통로가 닫힐 거거든. 두문두문. 계속 닫혀. 0이 될 때까지 계속 닫혀. 그럼 얘가 쭉 떨어진다? 그때 그걸 못 참아. 왜? 인간은 목숨이 위태한 거야. 그 순간 찰나에 외부 자극이 들었는데 못 느껴봐. 그러니까 칼륨 통로가 열려갖고 칼륨을 강제로 빼내. 쫙. 사실 강제도 아니야. 열려주기만 하면 지가 자동으로 나가. 왜? 칼륨은 안쪽이 뭐니까 농도가 높잖아. 그래서 쭉 빠져나가. 그러면 전이가 갑자기 쭉 떨어져. 오, 야, 너무 많이 나갔어. 이게 과분극이야. 야, 빨리 좀 닫어. 칼륨까지 닫어. 통로. 그럼 어느 정도 다시 올라와. 일정해지지. 자, 들어봐. 나트륨의 투과성하고 칼륨의 투과성이 분극일 땐 누가 높다고? 칼륨. 칼륨이 약간 높아. 그러다가 재분극되면 어떻게 된다? 저기 탈분극되면 나트륨 통로가 확 열려가지고 투과성이 확 올라가. 그러다가 너무 올라와서 떨어질 때 이제 누가? 칼륨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재분극되는 칼륨이온의 투과성이 높아져. 그 투과성 문제도 반드시 나오니까 기억해라니. 알았어? 지금은 잘 봐라. 탈분극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야. 자극을 받은 점을 구분해야 돼. 나 지금 여기다 자극을 받았어. 나 지금 여기에 모기 물렸어. 벌 물렸어. 여기 쪘어. 여기 칼로 베었어. 장소를 알려주는 거야. 특징으로. 나 여기야. 라고. 그게 광범위하지 않냐? 이렇게 바늘같이 콕 찔리는 작은 한 점이면 몸에서 자극을 받아들일 때 너무 작으면 못 느낄 수도 있대. 근데 너무 광범위하잖아. 그럼 엉뚱한 데가 아프다. 여기 너무 광범위하게 다쳤잖아. 그럼 막 이쪽 저쪽이 다 아파. 왜? 전기적 오류가 생기는 거야. 신호가. 알겠어요? 그리고 가끔 그런 거 몰라요? 뭐 상처 난데 이렇게 보면 좀 괜찮으면 주위에 가렵지 않나요? 주변이? 조금. 뭐 이런 것들 신호들이 모두 다 겹쳐져서 오는 거죠. 그런 거를 줄이려면요. 일단 국소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 올라왔다 주는 게 시간이 되게 짧아야 굉장히 다른 자극을 쉽게 맡을 수 있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데가 후각이래요. 후각. 그래서 여학생들 보면 그 향수 사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때요? 손님? 뭐 이지라고 그러고 맡아도 보고 막 툭툭툭 쳐보기도 하고 뿌리고서 휙 돌기도 하고 지랄하잖아요. 지랄한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건 어떠세요? 그럼 또 저쪽 가서 또 툭 치고 돌고 막 이런다. 그래서 세 번째 툭 치고 그 다음에 쫓아내요. 안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한 10분 15분 돌다 오시라고. 이게 3번 정도 향수를 맡으면 이게 마비된대요. 그럼 나갔다 와야 돼요. 그 4번째 맞고 그 욕심입니다. 아셨어요? 이제 한 10분 15분 돌다가 그 매장 가서 다시 확인. 근데 2번째 가잖아요. 2번째 3번째 가면요. 그 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서요. 그 전에 이거 괜찮은 데가 계속 냄새로 인지를 안 돼요. 그러니까 딴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괜찮은데. 아까 첫 번째 본 거. 뭐 물론 비싼 거겠죠. 뭐 이런 것들. 거기로만 눈이 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민하려면 금방 막 원상복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칼륨 통로가 갑자기 개폐돼서 원위치로 돌려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극을 수용하는 시간이에요. 쭉쭉쭉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이가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잖아요. 그 전이가 올라가는 높이가 반응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반응의 크기가 뉴런들마다 달라요. 어떤 뉴런은요,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쭉 떨어져 가요. 근데 어떤 뉴런은 이렇게 되는 놈도 있어요. 이 자극을 내가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아픔, 통증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옆 친구를 꼬집잖아요. 근데 꼬집으면 귀엽잖아요. 이렇게 꼬집으면, 왜 이래. 이러면 끝나는데, 트는 애가 있어요, 이걸 잡아서. 틀게 되면 어떡합니까? 소리가 으악 나잖아요. 그게 거기에 관여하는 세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통증을 느껴야 되니까. 하나는 아무리 틀고 찌고 찢어도요, 똑같아요, 반응이.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센 자극이 오면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어떤 뉴런이 또 반응을 보이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극이 세면 반응에 참여하는 세포의 숫자들이 많아져요. 뉴런의 숫자들이. 알았습니까? 물론 그 뉴런 숫자가 되게 많을수록 예민하게 느끼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까 내가 왜 베버 얘기를 했냐면 자극의 변화를 제일 예민하게 느끼는 게 시각이래요, 여러분. 시각. 이게 조도가 얼마 때 밝아졌다. 얼마 때 밝아졌다. 이걸 느끼는 거죠. 그 예민한 것이 시각이고 나머지 뭐 온각, 냉각 이런 거 보잖아요. 그 둔한 애들이 있어요. 느끼는 게 뜨거워 이런 걸 느끼는 게. 뜨거운 건 좀 무디돼요,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들 뜨거운 물 들어가서 할아버지들 시원하다 이러시는 거기 들어가서. 니들 어렸을 때 많이 당했잖아. 할아버지 시원하다 들어갔더니 뜨거워. 그치? 할아버지 뻥쟁이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차가운 건 못 참는 거야. 맨발 벗고 얼음이 올라가잖아요. 통증이 된대요. 좀 있으면. 차갑다가 아니라 통증이 된 거야. 아픈 거지 막. 욕 나오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형이 제일 무섭대요. 화형은 인간이요. 공포감에서 그런 거지. 냄새가 먼저 들어온대요. 몸에 타는 거니까 이제. 머리 타는 꽃은 냄새가 나겠죠 먼저.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군 냄새 나겠고요. 이러면서 그 다 느끼면서 죽는 거야. 되게 불행한 거라 하더라고. 차라리 차명이 제일 깔끔하대요. 차명이. 물론 그건 뭐 더 너희들이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나야 뭐 그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탈분구까지 봤습니다. 탈분구의 전이는 누가 높인다고요? 나트륨 통로 단백질이 높여요. 알겠습니까? 무슨 원리로? 확산이죠. 왜? 세포 밖이 높으니까. 알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극 인지했어요. 옆으로 보냅니다. 알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옆으로 보내게 되면 옆에 뉴런은 나트륨 통로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릴 것 같은데. 그겁니다, 여러분. 옆으로 보면요. 옆에서도 자극이 왔다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야. 탈분극이 일어나고 다시 재분극이 일어나고. 알았어? 그러면 무슨 말인지 봐봐. 이제 너희들이 내가 여기까지 온단 말이야. 재분극까지 온단 말이야.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전위로 따지면 이걸 전위라 할게. 이 정도를 0으로 잡자. 0. 그럼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고 있는 게 무슨 상태라고 지금 이게? 분극인데 지금 내가 그리는 거 뭔 줄 알아? 축삭돌균이 어느 일부를 말하는, 일부 하나를 말하는 거 이게 지금. 이러고 있어 얘가. 근데 외부 자극이 빵 들어왔어. 그럼 얘가 커진다는 거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분극인데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얘가 커지고 있죠. 점점. 전이가 높아지고 있죠. 그죠? 요 빨간색이 탈분극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요 지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얘가 들어왔는데 봐요. 우리는 얘만 바라보고 있어요. 얘만 바라보면 얘가 나 이렇게 되겠지만 주위를 보세요. 들어온 나트륨이 가만 안 있어요, 여러분. 양이온인데 옆에 다 음이잖아. 그럼 갑니다. 쭉 옆으로. 그럼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그릴게요. 얘가 으악 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옆에 있는 애도 적어도 요렇게까지 간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또 그 거리가 똑같은 애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로축을 시간으로 논다. 분, 탈, 재, 과, 분. 무슨 시간이랬지 이걸? 전이 시간. 그래요. 흥분 전이 시간이라고 그래 이걸. 어디든 똑같다고요. 그래프가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 얘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얘는 도착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가로축이 시간이라 잡았으니 얘가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길어요.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길어요. 여기가 시간이 길죠. 전이 시간이 길다고요. 그럼 잘 들으세요, 여러분. 2초라고 하자. 여기 2초. 요거 1초라고 하고. 알았니? 여기서 자극을 딱 받았는데 그 즉시 2초까지 여기까지 갔어.
근데 2초가 되는 순간에 봤더니 얘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 1초 갔어.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초 걸린 거야? 1초. 그래, 그게 전도 시간이야. 똑같은 2초인데 얘는 전이 시간이 상당히 길지. 왜? 전도 시간이 필요 없잖아. 제자리에서 전이만 하면 되니까. 근데 다른 쪽은 전도하는 시간이 있고 거기 다시 전이 출발할 거 아니야. 전이 시간이 짧으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멀다 가깝다. 멀다. 멀다 줘. 전이 시간이라는 게 뭐냐고 여러분. 제자리에서 파도타기 응원을 시작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시작해. 얘가 일어났다가 앉는 순간 옆 친구 일어날 거 아니에요. 기잖아요. 일어났다 앉는 거요. 그게 전이 시간이에요. 일어났다 앉는 거 제자리에서. 근데 옆 사람은 얘가 앉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 신호가 와야 되니까. 그럼 일부 시간은 전도됐고, 그지? 그 다음 자기가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동일한 시간이라고 쳐봐. 얘가 일어났다 앉으면 얘는 어디 있겠냐. 적어도 일어났거나 앉고 있거나 이러겠지. 그럼 그 남은 시간 뭐야? 간 거지, 신호가. 그렇게 되면 저 멀리 있는 놈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놈이 있을 거야. 또 어떤 경우 생기는 줄 알아? 얘가 완전히 일어났다 앉았어. 얼마야? 마이너스 70이지. 그럼 이쪽 중간 애가 한 거의 앉으려고 해. 왜? 얘가 완전히 앉았기 때문에 이제 앉는 중. 얘는 얘는 일어나는 중 하다 보면 저기 마이너스 70 또 있어. 저기에 멀리에. 아직 신호가 도착 안 한 거. 그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재분극까지 봤잖아. 재분극에서는 이게 무슨 단백질일까? 칼륨 통로 단백질인 거야. 알았니? 근데 칼륨 통로 단백질이 재분극에서 활짝 열렸지? 어디에서 어디로 나간다?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내부의 음전하로 유도가 되는 거지. 전이를 낮추는 거를. 근데 이 칼륨 쪽이 통로 단백질은 분극 상태에서 일부가 열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극 상태는 나트륨의 투과성보다 칼륨 투과성이 약간 높아요. 알았죠? 탈분극일 때는 뭐 과거도 없이 여러분 나트륨 이온이 우리 몸 안에 훨씬 많습니다. 우리 몸 안은 짜요. 그 옛날에 호사를 당하면 호환이 뭔지 알죠? 호랑이가 물고 간단 말이야. 물고 가면 어디로 간 줄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개울가로 찾으러 갔어요. 항상 시체를. 이 범이 사람 고기를 먹을 때 냇가에 가서 먹는데요. 짜가지고 물 마시고 사람 고기 먹고 물 마시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을 구분해 봤더니 혈장의 무기염류를 봤더니 바다 성분이랑 똑같은 거야. NaCl, Cl이 제일 많고 나트륨 그 다음 많고 MgSO4, 황산이 그 다음이고 마그네슘 많고 그런 거예요. 나트륨이 훨씬 많아요. 알았죠? 탈분극일 때는 당연히 나트륨의 투과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재분극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려가는 거죠.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과분극이 뭐냐고요? 멈추고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더 내려가는 게 과분극이야. 이런 현상은 여러분 하다못해 어느 점 잴 때도 나타나요. 이런 거는 뭐냐? 어떤 물을요 온도를 막 낮추잖아. 그럼 자 온도가 여기가 0도씨야. 0도씨에서 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럼 막 내려가다가 0도씨가 여기라면 이렇게 돼요. 내려갔다가 얘가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온다고. 이거 어디든 있는 현상이니까 과분극은 꼭 나타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원위치 가서 이렇게 돼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 점 찍은 거. 여기 보세요. 점 찍은 거. 이 둘의 공통점은 유일하다예요. 여기가 얼마냐면 따라가면 마이너스 80 정도 되고요. 여기가 얼마냐 그러면 플러스 30인데 만약에 어떤 데이터에 30이 있고 마이너스 80이 있다?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그럼 내 말을 들어보세요. 어디 한 지점에서 잘 들어 이거 아는 놈은 오늘 진짜 다 한 거다. 어느 한 지점에서 자극을 딱 줬는데 이렇게 돼 있대. 어느 지점이 자극과 가깝냐? 이쁜 척 하지 말고. 투죠. 왜요? 이게 전이 시간이 길잖아요. 전이 시간이 길다는 건 빨리 도착한 거야. 그래서 일어났다가 내려갔다가 어느 쪽 하는데 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간 거지. 왜? 그동안에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축삭돌기를 그리잖아. 그리고 여기다 P, Q. 그래 놓고 여기 D1, 뭐 D2, D3 써 있는데, 마이너스 80mm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써 있잖아? 오, 얘가 자극을 준 지점이에요. 저 마이너스 80이 전이 볼트거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봐요. 전이 시간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지점이 가까이 있는 지점이에요. 왜? 빨리 도착하고 전이를 일찍 시작한 거니까. 그 다음, 여기로부터 가까이 있는 애들 있죠? 뭐, 예를 들어, 3 이래 봅시다, 3. 그럼 얘가 제일 멀리 있는 애인 거지, 제일. 그래서 자극이 여기다. 그럼 여기가 1이 2다. 그럼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거 지워야지. 2, 1, 3 중에 전도 시간은 누가 가장 길고? 3이 제일 긴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그 다음 전이 시간은 누가 가장 길다? 2가 가장 길다. 가까우니까. 그래서 전이 시간 플러스 전도 시간은 모두 같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할 때 출제자들이 다음은 4초 동안 이런 말 쓴단 말이야. 4초 내에 흥분 전이 시간이 제일 긴 애가 가까이 있는 애예요. 전도 시간이 제일 짧을 거니까. 이거 이해하면 오늘 60, 70% 다 이해한 겁니다. 왜? 그래프를 그렇게 파악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과분극은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 유일무이하다야. 그 포인트가.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꼭 기억해. 곧 끝납니다. 자, 이 막전이 그래프 봐봐요, 여러분. 밑에 그래프부터 봐봐, 밑에 그래프. 밑에 그래프 이해 가지? 이게 막 투과성이잖아, 얘들아. 자, 자극을 줬어. 그 전 과정 봐봐. 자극을 주기 전 과정. 이게 무슨 상태야? 분극이다. 투과성 누가 큰 거 봐. B가 크지? 이게 칼륨이온이라고. 알았니? 저 밑에 있는 게 나트륨이온이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A가 확 커졌잖아. 누구라고? 이거 탈분극이야.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잖아. 그 다음에 여기 B는 왜 그 다음에 두 구간에 커졌어? 재분극이라. 이해 갔니? 그리고 그 투가도 보면 비교가 안 돼. A가 훨씬 크잖아, 지금 보면. 왜? 나트륨이 훨씬 많아. 알았어? 그래서 이런 모습. 그러니까 결국 뭐냐? 어디 구간에서만 나트륨의 투과성이 높아지더라? 탈분극 구간에서만 높아져요. 나머지는 칼륨의 투과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셨어요? 다음 여기 보세요. 1번이 분극, 2, 3번이 뭐라고? 2, 3번이 탈분극, 그 다음에 3번이 재분극, 과분극, 분극. 요게 얼마라고, 요게? 마이너스 80, 요게 얼마라고? 한 30 나와요. 지금 여기 35라고 적혀 있는데, 뭐, 35든 30이든.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전이 시간인데, 전이 시간이 길수록 자극을 준 지점과 어떻다? 가깝다. 전이 시간이 길면 전도 시간이 어떻다? 짧다. 그래서 가깝게 있다고요. 명심하세요. 자, 이제 전기적 전도는 됐습니다. 전달은 뭐냐? 전기적 전도가 뉴런 내의 전도라면 봐요. 이걸 전기적 전도라고 합니다. 빨라요. 되게 빠르죠. 뉴런과 뉴런 사이는 뭐냐?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시냅스라 부르는데 이건 화학적 전달이에요. 화학적 전달.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내뿜어요. 일반적인 애들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애들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신경 전달 물질이 어디서 나가냐 봤더니 봐요. 이렇게 간대요. 다시요. 여러분 이게 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 끝 있죠? 봐봐요. 요 끝. 요 끝. 여기가 뭐냐면 축삭돌기 말단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 신경세포막이야. 니들 신경세포막이 유동성 모자이크막이라는 거 알지? 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얘들아. 유동성 모자이크막이라는 게 요 끝부분을 보잖아? 끝부분을 보면 요렇게 돼 있어. 끝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게 축삭돌기 말단이라 하자. 그럼 이 안에 봐봐.
똑같이 빨간색으로 표현해 줄게. 그리고 이렇게 들어있어, 여기.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야. 근데 얘가 여기랑 딱 만나잖아, 가까이 와서. 그럼 요렇게 쥐들끼리 결합을 해, 이렇게 결합을 한다고. 그럼 파란색 어떻게 해? 쭉 나오지? 쭉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얘가 나오고 되잖아? 그러면 약간, 어때? 모양이 이렇게 좀 길어지겠지. 중간에 꼈으니까. 얘가 결합을 한다니까? 그리고 파란색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그 다음에 이쪽에 무슨 돌기 있어요, 이렇게? 가지돌기인데 여기에 딱 신경 전달 물질이 도착을 해. 신경 교란 물질을 딱 쳐. 그럼 얘가 다시 탈분국이 시작돼, 거기서. 그 다음 전달하는 거야. 그럼 남은 애들 어떻게 하냐고? 효소들이 다 제거를 해버려. 아니면 얘가 다시 흡수하든지. 알았니? 무슨 말인지? 네. 너희들 생투에 가면 왜 분비 물질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우거든? 알았냐? 거기에서 신경세포, 이 신경 전달 물질 밖으로 나가는 과정도 봐. 알았니? 물론 얘들아, 이 반대 과정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병원균이 있어. 아니면 뭐 단백질 등이 있어. 그럼 이 안에 끌어들일 때는 이리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유동성 모자이크 막이다 보니까 쓱 얘를 담어. 그럼 이게 끊어졌잖아. 그리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래서 리소좀이 얘를 받아갖고 분해시켜버려. 알았니? 그래서 이 세포막은 유동성 모자이크막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만 기억해. 신경 전달 물질이 활동을 하는 뉴런과 뉴런 사이 화학적 전달은 전기적 전도보다 한참 늦어. 그래서 아까 니네 잠깐 봤지? 그 감각 뉴런이 됐든 운동 뉴런이 됐든 중간에 신경절, 시냅스가 존재하면 전도 속도가 확 떨어진다, 갑자기. 알았어요? 요즘엔 신경절을 넣어서 시험에 많이 내요. 알았니? 근데 그렇다고 신경절의 속도를 구하라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다 알려줘요. 여기서부터 여기 건너가는데 몇 초가 걸렸고, 이렇게. 그럼 모든 신호는 다 그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네. 뭐 수용체 단백질이 도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 얘기야? 가지돌기 얘기야. 알았니? 그러니까 저기 축삭돌기 말단이 얘가 나와서 여기 도착하면 얘가 갑자기 확 열려가지고 탈분국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아까 그 얘기했지? 요런 그림, 마치 치아같이 생긴 애 있잖아. 쭉 통과하는 게 통로 단백질이고, 이제 운반체 단백질이라는 애가 있어. 그 단백질들을 변형을 시켜서 내보내는 건 좀 모양이 두툼해. 요런 것들은 통로 단백질, 그 나트륨 통로나 칼륨 통로 단백질이 요런 모습이다. 알았지? 일단 문제 좀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 문풀 좀 하고, 다음 시간에 전도 니네가 풀었다고 가정해서 여기서 추려서 내가 낼 거야. 알겠냐?